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62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1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기 투자는 그대로 그냥 건드리지 않고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서해니와 한 종목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정씨가 또 혼조세였어요. 그 소매 판매가 호조로 나타났는데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혼조세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입니다. 독일 증시도 그렇고 다우지수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여기서부터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오늘은 또 그냥 뭐 지난밤에는 또 거의 뭐 약보합 정도 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행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나스닥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없이 그냥 횡보하는 느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럼 이제 제가 달력으로 봤을 때 추석이 21일입니다. 화요일. 그래서 월화수 3일이 지금 추석 연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3일을 쉰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오늘 시장에 대응을 했고요. 원래 이번 주에 계획이 한 수요일 정도까지 하고 나서 그냥 현금화 시키고 연휴가 길기 때문에 관망하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정치 테마주 쪽에 흐름이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까지 풀 배팅을 해서 현금 없이 그냥 완전 풀 배팅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는 뭐 코스닥 지수 약간 반등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또 마찬가지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코스닥 선물까지 매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고 싶은 날이었을 겁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절 앞두고 주식을 특히나 단타하시는 분들이라면 긴 연휴에 그걸 가지고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팔고 싶은 욕망이 더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 종가 보니까 매도 잔량이 대체로 많습니다. 지금 무심코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유하는 종목도 아까 매수 잔량이 많았는데 40분 딱 되고 나서부터 매도 잔량으로 확 쏠려가지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제가 쭉 내려보면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그대로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매도 잔량이 지금 다 매수 잔량은 없고 매도 잔량만 지금 쭉 있죠. 신호는 또 왜 오늘 별로 오르지도 않았네요. 그냥 장난친 것 같고요.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매도 잔량이 많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도 오늘 분위기 좋게 잘 올라갔는데 상승 잘 해놓고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종가에서 지금 매도 잔량이 쌓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홍준표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오르느냐 하면 여기도 뭐 그냥 매수 잔량이 별로 없죠. 그리고 한국선제도 매도 잔량이 돼 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매수 잔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관련주도 매도 잔량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이낙연 관련주도 오늘 올랐다가 지금 매도 잔량이 많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이 수익이 좀 생겼으니까요. 이익 실현을 해갖고 현금화를 하자는 욕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 심리로 봤을 때. 이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리에 들어가 있을까? 군중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그런 관점으로 저 같으면 이제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대체로 매도 잔량 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매매를 하죠. 막 하다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돌아봐야 됩니다. 뒤로 뭘 돌아봐야 되냐면 그 장 끝나기 전까지는 그 수익에 신경 쓰느라고 본봉 차트 보면서 틱 차트를 보면서 사갖고 언제 팔지 이것만 해갖고 막 매매를 합니다. 하고 나서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고 수요일까지 휴일이다 이렇게 되면 이걸 그때까지 가져가서 이게 악재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고 현금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잔량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좀 분석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저런 거 있죠. 왜 상장 폐지되는 종목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정리 매매라 그래가지고 그 상장 폐지하기 전에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까지 해갖고 그날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17일이면 9월 17일 날 상장 폐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저도 그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매매했다는 게 아니고 하도 신기해서 봤습니다. 뭐 한 5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쭉 가갖고 이제 오늘이 끝나는 것 같으면 한 50원쯤 내려가면 이제 사람들이 막 삽니다. 그걸 50원 한다고 해서 산 게 아니고 50원짜리를 그 몇만 주, 몇십만 주를 사버리죠. 돈이 그 사면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치, 막 1000만원치 지른다 그러면 그렇게 지른 사람은 없겠죠. 한 뭐 200만원 지른다 그러면 그 상장 폐지하기 전날 마지막 날 가면 한 뭐 50원 정도나 1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100원이라고 쳤을 때 한 100만원치 지르면 엄청나게 많이 살 수 있죠. 허무합니다 그냥. 근데 막 하고 있다가 그 3시 20분 딱 돼가지고 이제 동시효과 딱 들어가고 나서 3시 30분 딱 되고 나면 그건 휴지입니다. 그 물론 이제 장외 거래해가지고 이 회사가 다시 회생해갖고 다시 살아나서 재상장을 하면 대박 나겠죠. 그 50원 주고 샀는데 이게 다시 재상장해갖고 몇천 원 되면 대박 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한번 망해갖고 상장 폐지됐던 종목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도 좀 웃기고 이게 그 거의 어렵습니다. 한 뭐 2, 30년 지나서 또 회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확률이 아주 희박하죠. 그것도 2, 30년 못 기다립니다. 이거 장애 거래 쪽지 가지고.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3시 30분 딱 되면 이게 휴지입니다. 이 거래가 안 되니까 일반적인 이 방식으로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오늘 상장 폐지되는 날 그 종목을 딱 지켜보시면 3시 30분까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고 나서 30분 딱 되고 나면 게시판에 글이 막 올라옵니다. 더 이상 매매가 안 되는 건가요? 왜 주문이 안 되죠? 막 이렇게 막 글이 막 올라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자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이 상당히 웃깁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막 열심히 매수해가지고 그 장 끝나기 전까지 열심히 매수해서 이거 보십시오. 열심히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 주문 나가 종가에 여기서 탁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으면 올라가야 될 건데 지금 이 잔고 보면은 매도 잔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문을 아예 넣지를 말든가 여기서 이거보다 이 가격보다 훨씬 돈 더 주고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주문 넣어놓고 체결 딱 되고 나서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와서 팔려고 막 돌아서서 이제 던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게 어떤 수학적인 과학적인 분석으로 안 되고 좀 예술적인 그 피카소 그림을 보고 이해하듯이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요. 그 연휴 앞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이것저것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21일까지는 그 있을 것 같거든요. 22일 날 저는 고향을 갈 것 같아서 혹시나 그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하나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막연하게 또 제가 방송하기 좀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점 이런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두서없겠지만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방송을 하나 정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토일은 제가 그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안 되고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방송 하나 정도는 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투자할 때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혹시나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의견을 서로 많이 주고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미정신 혼조세였고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수요일까지 연주라는 거 이거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어제 제가 그 빅텍 가지고 있었는데 빅텍 400만원 가지고 넘어왔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의 거리에서 서현이화를 중기 투자에 서현이화 지금 540만원 정도 가지고 있죠. 몰빵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단기 투자에 남아있는 돈을 거의 한 350만원 정도 됐겠죠. 이게 400만원이니까 서현이화를 매수하고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빅텍하고 서현이화를 다 팔고 종목을 이렇게 교체시켰습니다. 덕성, 서현, 애니능률, 한국경제TV 이렇게 네 종목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치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이걸 왜 샀는지를 설명하려면 정치 관련한 이야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고 알려드렸고 다른 건 오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관련주만 매매를 했습니다. 먼저 빅텍 매도했는 거요. 그 전에 어제 뭐가 있었느냐면 혹시나 여유 되신다면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혹은 매매하신다면 이 부분은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시간이 있으실 거니까. 일단 집사부일체라는 거 이거 제 방송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연예인이 유명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요리도 만들어 먹고 게임도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궁금한 거를 묻는 그런 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편이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방송이 일요일 저녁 6시 25분에 이게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네요. 집사부일체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예고편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저도 아까 예고편 보고 왔는데요. 대충 뭐 이런 겁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도리도리 뭐 쩍벌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뭐 추미애 장관한테 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이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다음 뭐 요리도 직접 해가지고 연예인들한테 대접을 하고 그럼 요리 자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한다면 이런 식의 하는데 저는 보면서 느낀 게 상당히 좀 인간적인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격식을 차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후보끼리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홍준표 후보를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격식을 갖추는 느낌을 좀 주거든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근데 윤석열 총장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무서운 느낌 이런 게 약간 드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억수로 좀 웃기는 억수로 자연스러운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예고편 한번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했는데요. 제가 이거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원래는 이런 거 보기 싫어 안 보는데 제가 지금 윤석열 관련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시판 들어가니까 의견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끝나고 나서 게시판에 제가 봤던 거는 대충 이런 겁니다. 조국수홍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 조국수홍 이러면서 홍준표 끝났다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윤석열 총장 비판하는 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능률하고 덕성하고 이게 이제 대장격인데요. 애니능률, 덕성, 서현이 윤석열 관련주 대장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게시판 들어가면 윤석열 관련주 이 종목에 대해서 주주 관점에서 윤석열 편에서 글 쓰는 사람은 몇 명 없고요. 대부분이 반대쪽 개념에 홍준표 의원 쪽이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 관점으로 윤석열 후보 비판하는 그런 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게시판 글 보고 판단하려고 토론회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 이런 거 짜증나서 안 보려고 그냥 안 보면서 게시판은 분위기를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조국 수홍 이러면서 홍준표 끝났다고 막 글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윤석열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것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밤에 그걸 봤습니다. 다시 돌려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신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가장 못했다고 봅니다. 그 꼰대 스타일이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그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의원한테 그 조국 관련해서 막 그 우호적인 조국을 너무 심하게 그 조사를 했다는 이런 쪽의 그런 선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도 그 뭐 그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냥 윽박지르듯이 막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하태경 의원이 받아가지고 또 꼰대 스타일 나옵니다 하고 막 바로 그냥 받아쳐버리던데요. 그래서 한참 막 들어보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그 보시면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한국선제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13%인가 12% 올랐어요. 한국선제가 올라갔죠. 여기서 쫙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올라갔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토론회 하기 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홍준표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홍준표 유승민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기만 하면 윤석열을 발라버릴 것이다. 윤석열을 완전히 침몰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게시판 글도 그랬고 토론회 하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잘 나가고 있다가 토론회 한번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침몰해버렸죠. 너무 예상과 다르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안철수가 똑똑하고 하니까 토론하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 기대치가 억수로 높았는데 막상 딱 하니까 기대 이하로 되게 못해버린 거예요. 안초딩 이런 용어까지 막 나와버릴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 어제는 반대 현상이었죠. 윤석열 총장이 말을 아주 못할 것이다. 홍준표가 윤석열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홍준표 관련주가 어제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한국선제가 13%인가 올라갔었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윤석열 관련주는 저는 이제 서현이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건 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애니능률부터 해서 애니능률이 거의 보합이었고 덕성은 2% 정도 하락했었어요. 어제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때 토론회를 하면 홍준표가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나왔는데 막상 오픈을 딱 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홍준표 의원은 조국 수송 이래갖고 완전히 이 국민의힘 쪽에 야권 쪽에서 역적이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 윤석열 후보는 그 여러분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주 고단수로 정말 잘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잘한 게 아니고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걸 캐치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왜 아주 잘했느냐 하면 그 이전에 이 영상도 한번 보십시오. 후보 금정단이 공개 면접하는 게 9월 9일 날 했는데요. 여기 진중권 교수하고 그 날카로운 패널 3명이서 후보한테 질문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이거 하고 나서 뭐 이런 면접이 다 있느냐 이런 식으로 투덜투덜거리는 면접이었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건 안 봤습니다. 제가 아예 홍준표 의원 말하는 거는 들어보면 왠지 진짜 꼰대스러워가지고 듣고 싶은 생각이 잘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은 왠지 좀 까불락거리고 아는 건 많은 것 같지만 되게 까불락거리는 스타일이라서 또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어제 토론에서도 보니까 요즘 왜 살이 그렇게 많이 쪘는지 통통하게 해갖고 좀 왠지 밉상스럽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받고 윤석열 후보가 자꾸 이게 게시판에서 비판을 많이 하길래 어떻게 하는지 좀 봤습니다. 토론을 보고 나서 바로 이어서 봤는데 면접하는 이 세 사람이 날카롭게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밀리지 않고 할 말 다 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 윤석열 후보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패널들이 중간에서 그 진정을 시키면서 끊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주도권이 완전 윤석열 총장 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말빨 있고 잘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토론에서는 별로 말을 안 했었어요. 공격하는 이야기 할 때 답변하는 또박또박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질문하는 타이밍에도 안상수 후보한테 질문하고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상수 의원한테 질문할 때는 후보한테 질문할 때는 인천시장 했는 경험을 봤을 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인천시장 해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고 뭐 정책 관련한 거 묻고 이런 쪽으로 해갖고 부드럽게 그냥 묻고 넘어갔었어요. 뭐 홍준표 공격이나 유승민 공격 이런 거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고단수였다. 특별하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대신에 자기한테 어떤 혐의가 날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냥 확 표현을 했었어요. 홍준표 의원이 공격했을 때 그 야당 괴멸시킨 그 원흉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완벽하게 물론 시간이 짧아서 끊겨서 그렇지
나는 당당하게 정당하게 검사로서 일을 했을 뿐이고 개멸된 건 홍준표 의원이 대표로 있는 그 당시 때 대표의 문제가 아닌 이런 식으로 이제 날카롭게 받아내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의원이 별로 힘 안 들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강력한 표현을 안 하고 조용하게, 왜냐하면 지지율 현재 거기서는 1위였기 때문에 났으면 역공을 받으니까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의외로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의원을 완전히 그냥 카운트 펀치를 날려버리는 바람에 끝나고 나서 홍준표 의원 쪽이 데미지를 많이 먹은 그런 날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는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샀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밤에 제가 자다가 일어나갖고 토론회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윤석열이 대세다는 걸 생각을 해서, 이 개인적인 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부터 뭘 생각했냐면, 빅텍을 400만원 가지고 있고 서현이어를 나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빅텍을 최대한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시간에 걸려서 던졌는데, 매도 주문 넣었는데 제게 체결이 안 됐어요. 몇 주, 한 2,000주 정도 매도된 계획됐는데 제 순서가 밀려가지고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100만원씩 4번 끊어서 나눠서 팔았습니다. 6,620원에. 어제 끝난 가격이 6,63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30원까지는 안 올라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30원에 못 팔 것 같아서 여기서 올라올 때 있지, 꼬리달 올라올 때, 요렇게 올라올 때 20원에 잽싸게 팔았습니다.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4번 타서 끊어갖고 팔아가지고 여기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빅텍은 버렸죠. 이걸 왜 버렸냐면 이 추석 때까지 북한에서 도발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미사일도 지금 2방이나 쏴버렸고 명절인데요. 북한에도 추석 한가위가 있을 거잖아요. 명절날 도발하고 이렇게 하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고 김여정 부부장이 했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요. 강하게 도발하겠다는 말이 아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SLBM 성공을 축하하면서 했는 그 말에서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도발하겠다는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조용해지는, 김여정 부부장이 조금 더 약간 이렇게 가라앉는 듯한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주는 왠지 아닐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빅텍을 빠르게 그냥 10원 손해보고 다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각했냐면, 아침부터 제가 윤석열 관련주를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서현이와는, 서현이가 마지막에 8,400원에 다 팔았습니다. 요때 팔았습니다. 요때 8,400원에 다 팔았습니다. 팔아버렸고요. 이 서현이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시면 흐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관련주의 덕성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계열인데, 서현이 모회사하고 서현이하고 자회사인데, 서현 움직이는 거 보시면 덕성이나 N연능이라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3일 동안 내려오고 있었는데, 서현이와를 보시면 남들 내려가고 있는데 얘 혼자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지금 딱 올라갔잖아요. 반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때 올라간 이 부분은 윤석열 관련주에서 올라간 건 아니란 얘기죠. 왜냐면 윤석열 관련주 대장주들이 다 뒤로 내려갔는데 얘 혼자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을 해석을 굳이 하자면 윤석열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다가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요즘 자동차 관련주 좋잖아요.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거 상한가 간 것도 수소차 무슨 테마 이렇게 갖고 상한가 땡겨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서현이와가 지금 그쪽에 뭔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뭘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서현은 그게 아닌데 얘는 차 문짝 같은 이런 거라서 그건 크게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날도 보시면 쭉 끌어올렸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윤석열 관련주가 내려가 버리니까 거기 묶여갖고 매도 나오는 물량 때문에 뒤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다가 이제 윤석열 관련주에서 좀 매듭을 끊고 지금 독자적으로 혼자서 이제 올라갔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대장이 오늘 덕성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자,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가 버리면
이 서현위와는 좀 다르죠. 윤석열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윤석열 관련주 올라가니까 얘는 거꾸로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관련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현위가 같은 서현이 올라가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수해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아침부터 서현이 올라가니까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던져버려 갖고 툭 떨어지는 겁니다. 끌어올리면 밀어버리고 끌어올리면 밀어버리고 막판에 잘 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른 종목들 다 잘 갔는데 얘 혼자서 그냥 뚝 떨어져 갖고 1.9%는 하락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래놓고 이제 일봉으로 놓고 보면 완전히 반대 흐름이라는 얘기죠. 다른 흐름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현하고 덕성하고 애니능률하고 서현하고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서현이하고는 움직임이 다르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관련주가 만약에 진짜 호재가 계속 그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덕성부터 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따라갑니다. 이게 지금은 오늘은 그냥 간보기 정도로 애니능률도 보시면 대장이라고 받는 종목이 기업으로 뜨고 나서 밀렸거든요. 하락했다가 겨우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혼자 독자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만약에 윤석열 관련주가 그 지지율이 다시 1위를 회복해가지고 이제 탄탄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덕성부터 해갖고 쭉 올라가겠죠. 얘들이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갈 때는 얘도 따라갑니다. 뒤에.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매도가 나와서 약간 밀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생각한 게 서현이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이 윤석열 테마가 올라가더라도 혜택을 못 볼 것 같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제 찾아봤습니다. 뭐가 대장인지. 지난번 홍준표 의원 관련주 할 때도 제가 그 했었죠. 경남스틸하고 3일하고 휴맥스홀딩스하고 한국선제 요 정도까지 대장격이었다 이렇게 제가 봤었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애니능률이 파평윤실에서 올랐고요. 웅진도 파평윤실합니다. 웅진이 계속 따라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봤는데 파평윤실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한 게 파평윤실을 두 개 가지기는 좀 그렇죠. 솔직히 같은 윤씨라는 이유만으로 올라간다. 이건 진짜 대한민국 정치에만 있을 법한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지만 또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두 개 잡을 건 그러니까, 웅진은 잡지 말고 애니능률 하나 잡자 해서 한 개 잡고, 그 다음에, 덕성이 대부분 보시면, 사회위사가 대학 동문, 서울대 법대 출신, 이쪽인 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진짜 이렇게 해서 그 혜택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덕성을 보시면 여기 올라갈 때요. 이때 실제로 제가 덕성을 여기쯤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 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짜 그러고 보니까 항상 그런 것 같으네요.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그 윤석열 관련주에서 올라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먹은 겁니다. 나름 좀 먹었다고 생각하고 이익 실현했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저항 때 부딪혔으니까. 근데 좀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10,000원에 사가지고 11,500원 요 정도에서 팔았는데 이게 지금 간 게 30,000원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놔뒀으면은 새벽에 갈 수 있는 이 상황을 여기서 요거 딸랑 먹고 빠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덕성이었었습니다. 보시면 덕성이 쫙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 뒤로 따라갔던 게 서현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하죠. 서현이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해서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애니능률은 좀 독자적으로 파평윤시 이래가지고 좀 다른 각도로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덕성이 가장 대장일 것 같다. 그 다음 서현이 2등 정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덕성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서현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신원종합개발 이 종목이 올랐는데 얘는 적은 것 같아요. 무슨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동산 문제로 해갖고 집값 50% 할인된 집을 공급하고 이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판단하기 좀 그래서 얘는 빼고 대충 보면 이런 스타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덕성, 그 다음 서현, 애니능률 이런 순으로 올라가는 이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뭘 잡을지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빅텍 팔고 400만원 나오니까요. 그거 가지고 일단
덕성이 대장수로 제일 대장으로 빨리 움직이니까 덕성 200만원치 잡고 그 다음 서현 100만원치 잡고 그 다음 애니 능률 100만원치 잡고 이렇게 잡자 하고 아침에 바로 잡은 겁니다. 설명이 다소 좀 길게 들리시더라도 이런 디테일한 설명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덕성부터요. 제가 덕성을 언제 잡았냐면 16,450원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토론회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느꼈을 겁니다. 홍준표가 심각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홍준표가 윤석열을 완전히 제압할 줄 알고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홍준표가 조국 수홍 이렇게 해갖고 그거 못 벗어납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조국 조사가 잘못됐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저쪽 당에서 보면 좋아하겠죠. 진보 쪽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친문 지지 세력들은 홍준표 만세를 외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앞으로 전라도 쪽이나 저쪽 지지율 조사 나오면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쪽이죠. 이쪽 편에서 봤을 때는 역적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난리 나버렸다는 빠질 거라는 예상이 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수혜를 볼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수혜를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홍준표가 전체로 봤을 때는 윤석열이 1위고 이재명 2위, 홍준표 3위, 이낙연 4위 이렇게 가지만 야권 쪽에서만 봤을 때는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역전시켰거든요. 역선택 그런 쪽으로 해서 전라도 쪽에 압도적 지지를 받아가고 역전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타격을 받으면 반사 이익은 윤석열 후보가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토론회를 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갭으로 뜨는 겁니다. 뜰 때 애니 능률이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애니 능률이 제일 많이 떴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떴죠. 떴는데 이게 항상 이 패턴입니다. 뜨면 누른다는 공식으로 확 눌러버린 겁니다. 눌러고 손절시키기 위해서 눌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니 능률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은 쪽까지 마이너스까지 갔는데요. 문제는 덕성이 안 빠지고 버텼다는 겁니다. 눌렀는데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애니 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데 얘는 안 가고 그걸 파도 올려버리는 겁니다. 올려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죠. 왜냐하면 눌러갖고 밑으로 빠져줘야 던진 세력들이 밑으로 빠져줘야 여기서 잡는데 안 빠지고 들어올려버리면 물량 계속 던져갖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져버릴 수가 없죠. 공매도도 맞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반대로 가면 손해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거꾸로 확 튀어올라버린 겁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해서 오늘 윤석열 관련주가 위로 올라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갭으로 뜨니까 누르고 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움직였는데 제가 봤을 때 어제 토론회를 보고 다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너무 잘했습니다. 이건 진짜 요번 토론회는 표시가 잘 안 날 겁니다. 보시면 그냥 뭐 평범했네로 보실 수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검정단하고 막 목소리 높여갖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모습하고 어제 토론회 하는 모습하고 어제 토론회 하는 모습은 발톱을 숨기고 그냥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발톱을 숨기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적응됐으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 토론회부터는 엄청난 파워로 공격하는 그런 모션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부분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강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격할 때 홍준표 의원도 그렇게 공격했는데요. 공직에 몸담고 검사 생활만 했는데 이 대통령으로서의 국가를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거는데요. 이거 저도 조금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듣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검사는 웬만한 걸 다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경제사범부터 해서 정치사범부터 해서 오만 걸 다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구속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재용부터 시작해서 잘나가고 날고 뛴다는 그런 경제사범들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조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치적인 관점에 뭐 어떤 이런 감각이 없고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갖고 구속을 못 시키죠. 그럼 누구보다 그게 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 생활을 20몇 년 동안인 것만 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얘기는 그 분야에 빠삭하다는 얘기죠. 정치판이 돌아가는 거를 정치를 직접 국회의원은 안 해보더라도 정치인 조사하면서 다 나오는 거죠. 이
국회의원들의 생리가 혹은 그 청와대 대통령의 생리,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여당 야당의 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꿰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질문했을 때 막히지 않고 자기 소신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자꾸 그 걸리는 부분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워낙 적이 많기 때문에 의도는 나쁘지 않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딱 꼬집어내가지고 단점으로 막 공격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뒤에 가서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윤석열 관련주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열심히 그 특성을 제가 잡았던 게 분봉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16,450원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르고 나서 그 다음 들어 올렸죠. 여기 올릴 때 16,45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아마 잡았을 겁니다. 여기쯤에서요. 그러니까 누르고 나서 여기서 이제 뒤로 더 눌릴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돌아오른다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성을 잡고 그 다음 또 그 이등주도 잡아야죠. 서현도 12,150원에 잡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렀다가 특성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12,15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현 잡고 그 다음 이제 그 애니 능률도 오늘은 좀 밀렸지만 그래도 얘가 그 나름 파평 윤시로 알아주는 종목인데 싶어갖고 얘도 또 그냥 그 버릴 순 없죠. 그래서 얘도 100만원을 16,100원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쭉 빠져갖고 여기쯤에서 잡았던 것 같아요. 16,10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오늘 수익이 나가지고 덕성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200만원씩 잡았기 때문에 13만원 나고 서현에서 46,000원 정도 나고 그 다음 애니능률에 12,000원에서 요게 오늘 그 나온 수익 17만원 정도 18만원 정도 되는데요. 수익이 15만원이죠. 요게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서현이어가 약간 손실 봤었죠. 여기서 팔았는데 30원 손해 봤으니까 요 30원 하고 그 다음에 그 빅텍 빅텍 요거 10원씩 했는데 400만원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수수료 정등해서 한 3만원 빠지고 대충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잡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아까 말씀드린 서현이화를 8,400원에 400 기억도 잘 안 되고 그러죠. 마지막에 가서 서현이화를 8,400원에 여기서 그 가지고 있던 350만원인가 300만 정도 있었는데요. 요걸 다 팔고 8,400원을 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경제TV를 347만원이네요. 요걸 종가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종가 잡은 이유는 한국경제TV는 윤석열 관련주라는 그거를 못 찾았어요.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 테마주 분석해 놓은 그 글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 쳐보면 나옵니다. 윤석열 관련주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근데 쭉 봤는데 이 한국경제TV를 윤석열 관련주라고 해놓은 것은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윤석열 관련주 한참 매매할 때 등록할 때 이때 뭐 때문에 한국경제TV가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윤석열 관련주 관점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가 뒤로 막 빠지고 있을 때 보시면 여기쯤부터 빠졌죠. 빠지고 있을 때 한국경제TV가 안 빠지고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쭉 계속 횡보하고 있다가 어제 다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확인하니까 이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윤석열 관련주로 내려가니까 따라 내려갔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한국경제TV 보시면 항상 저는 실적을 보니까요. 유동물량도 1100만 주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한국경제TV 그 다들 많이 보실 겁니다. 아마 인기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적이 괜찮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채 비율, 부채 거의 없고 유보율 1200%에다가 보시면 이게 300억씩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분기, 2분기. 그럼 3, 4분기를 다 이렇게 나온다면 큰 이 굴곡 없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3, 4, 12 하면 1200억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으로. 그 다음 영업이익도 보시면 한 80억 잡고 482, 32 하면 320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3분기, 4분기 때 뭐 적자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가 큰 차이 없이 유지가 되니까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한 번만 더 나와준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종목은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됐다. 근데 7,300원밖에 안 한다. 그러면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도 못 올라갔던 이유가 윤석열 관련주가 뒤로 밀리니까요. 같이 따라서 내려간 것 같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확실하게 관련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혹시 아시면 댓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윤석열 관련주하고 연결되는 뭐 사회이사인지 뭔지 이건 찾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움직일 때 얘가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서 얘가 올라가지 싶어서 아침부터 여기다 띄워놓고 그 관심 종목에 윤석열 관련주 여기다 한국경제TV 등 넣어놓고 얘가 왜 빠지고 있지 그걸 계속 생각했었어요. 분봉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2만 주인가 3만 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거래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석열 관련주인데 싶어서 들어올라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이거 아닌갑다 그러고 던지고 딴 데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애니 능력, 덕성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얘를 팔고 가버리겠죠. 쭉 빠지니까 이걸 받아갖고 또 땡겨 올리고 내려가니까 사갖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이따가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고 확 땡겨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분봉에서 장 끝날 때 이렇게 돌려서 말 올리는 거는 그 세력이 의도적으로 내일을 보고 땡겨 올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진짜 땡겨 올리고 싶으면 아침부터 막 땡겨 올리면 밀리죠. 근데 가만히 그냥 발톱을 숨기고 그냥 꾸준하게 모으고 있다가 이거 내일 올리고 싶다 싶으면 뒤에 가서 확 땡겨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전히 거래량은 없네요. 시간의 거래까지도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봉 모양을 다른 윤석열 관련주하고 비슷하게 맞췄기 때문에 이것도 윤석열 관련주로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에 그 한국경제TV를 35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를 그 윤석열 관련주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본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덕성, 서현, 애니능률, 서현이와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약간 눌리는 듯 하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가 길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그리고 계속 저도 뉴스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뭐 원전 관련부터 해서 뭐 불량식품 뭐 이렇게 해갖고 상대방이 공격하는 그런 쪽의 뉴스들만 계속 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만 너무 해가지고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쪽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발 사주 이렇게 하면서 진짜 뭔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구속되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도 약간 됐었어요. 피의자로 입건된다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근데 보면 볼수록 최근 들어서 이제 토론회 이런 데서 나오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면접관들을 대하는 이런 행동이나 구체적인 말하는 걸 쭉 들으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이웃집 뭐 형님 스타일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비록 제가 안철수 대표 지지자지만 안철수 대표는 지금 뭐 출마도 안 하고 있는데 지지 철회하고 윤석열 총장 쪽으로 갈아타야 되나 하는 느낌이 살짝 가질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윤석열 관련주로 완전히 지금 도배를 했습니다. 요 네 종목 뿐만이 아니고 서현이와는 중기 투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석 명절 때까지는 이 또 사람들이 고향에 가면 명절 인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절 가면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정치 이야기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럼 이제 경상도 쪽에 있는 사람들 분위기는 대충 주은표 그거 저거 어쩌고 저 인간 안 돼 뭐 이런 뉘앙스로 막 이야기할 것 같고요.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있는 주변에서는 윤석열 이야기 나오면 좀 뭔가 좀 하긴 한데 뭐 그래도 또 뭐 그나마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방송은 모두 마치고요. 즐거운 명절입니다.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요. 긴장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 다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에 또 야근도 해야 되고 주식 부분은 탁 손을 끊고 그다음 이제 뭐 요즘 그 방탄소년단 그 해외 반응 이런 거 리액션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눈물 많이 흘립니다. 아미들이 감동해서 막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제가 막 눈물 흘리고 있고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식에 몰입하지 않도록 주식판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 도박판에 몰입하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립니다. 최대한 발을 빨리 빼는 게 좋죠.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주식에 몰입됐던 그 부분을 한 걸음 빠져나온다는 차원으로 여행을 가거나 뭐 가족들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세상 사는 그 곳으로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방에 앉아가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장 끝나면은 그 또 야간에 또 뭐 비트코인 거래하고 막 이래갖고 오로지 투자만 24시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딱 끊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깥 세상으로 한번 눈을 한번 돌리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종목 선정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매매할 때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서 뭐 궁금한 이런 부분 있으시면 토론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그 제가 지금 집에 혼자 있어가지고요 심심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뭘 만들어야 될 주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저도 뭐 영화나 보면서 그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그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푹 쉬시고 저는 23일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